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 현황도로 5번째 시간입니다. 기존의 마을길을 2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그 기존 마을길의 이용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마을길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2차선으로 확장됐는데 그 도로의 일부가 사유인 도로인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인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왼쪽에는 연수원과 골프장이 있고요. 아래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부터 사유도로가 있고 위쪽에는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되는 마을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세대 신청지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마을길이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었던 곳인데 1980년부터 90년대에 연수원 및 체육시설이 조성되면서 기존의 마을길이 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나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2차선 포장도로의 지목이 대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에서는 이 2차선 도로가 사유인 단지내 도로라고 판단하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인 현황도로의 사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다음 같은 이유로 이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사용 승낙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설사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런 점은 허가청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또는 대형 개발 사업 승인에서 기반시설의 진입로 확보는 허가 신청자의 의무이므로 허가 당시에 기존의 마을길이 있었다면 허가권자는 그 마을길 이용자의 기득권, 즉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을 붙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질 변경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붙인, 즉 부관인 개발행위 허가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토계획법 57조 4항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2-1-7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형질 변경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이므로 기존 마을길 이용권, 즉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허가에 부관을 붙여서 허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항공사진 1976년부터 92년까지 항공사진을 보면 기존의 마을길이 너비가 4m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76년 2월 1일 전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라고 건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사유라고 하여도 허가청 및
그 사유도로 소유자는 마을길의 이용권인 주민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연수원 및 체육시설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이 현황 도로를 기부 체납 받을 수도 있었는데 현황 도로 관리의 애로 또는 기부 체납이 과다한 요구라는 이유로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여 공도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당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마을길을 확장하여 허가 신청자에게 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연수원 및 체육시설 허가 신청자에게 지금 마을길을 도로로 사용하라고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이 마을길을 무단으로 없앰으로써 발생될 민원의 해결 방안을 미리 세웠을 겁니다. 국토계획법 57조 사항 및 해설집 214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존 마을길이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현황도로 이용권은 허가권자가 보호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시 허가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살펴보면 허가 신청자가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 체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 변경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도 그러한 공공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93767. 그리고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부 체납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축법에 의하면 76년 2월 1일 전후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이기 때문에 이 4m 이상의 마을길인 현황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마을길이 2차선으로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의 적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또는 대형 연수원 허가는 도시과 소관이고 추 건축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직접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로 확장된 것이므로 공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청은 당시 인허가 서류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다목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공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길이 어떤 개발행위 허가에서 2차선 도로로 확장되었다면 그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허가 신청 서류 및 준공 관련 서류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음 넷째, 현재의 2차선 도로는
사유라는 이유로 지목이 대이고 지적 경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지 내 도로라고 하여도 그 양쪽이 공로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지적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유이고 지목이 대인 2차선 포장도로의 남쪽은 지목이 도로인 도로와 6차선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2차선 도로의 북쪽은 국토교통부 소유인 2차선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단지 내 도로가 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경계 부분에 출입문 등 경계표를 만들어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소유자도 당시 기존의 마을길의 이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발행위 허가서 및 사업 승인서가 공개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즉, 지적 경계는 실제와 공부가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불부합을 해결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장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지금이라도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및 주민들의 기득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통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행정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대형 사업 승인 후 공사를 하고 준공 및 사용 승인이 되었지만 지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황도로가 전국에 많아서 그 이웃의 주민이, 특히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지금이라도 당시 허가서 등을 검토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 보호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며, 기존 건축법 도로의 확장은 공도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아야 하고, 지적 공부와 현황을 맞추는 행정 지도도 하여야 하며, 그 해결을 국민에게 떠밀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런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 즉 유권 해석을 내서 일선 지자체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도시과의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과가 있고,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지적을 올바로 정리하라고 지자체에게 행정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과 현황이 달라서 고통받는 사례는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